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아침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첫 뉴스로 보내드릴 내용은요, 이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이 억대 돈이 정의연 측의 기부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정의연 측에 이 할머니가 자의로 억대 돈을, 기부금을 전달했는지,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정부로 받은 35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 요것이 다른 계좌로 또 흘러갔다, 이런 내용이 튀쳐나왔어요. 이 매우 중요한 녹취록이기 때문에 지금 안보 관련 상황이 매우 중요하지만, 윤미향 할머니, 윤미향과 이 할머니와의 이 비리 의혹들 사이에 벌어진 이것을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녹취록은요, 누구하고 통화한 내용이냐면, 이 길원옥 할머니, 그야말로 이 수양 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운 수양 아들,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원옥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하고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유족하고 지난 12일 날 나눈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기 때문에 신뢰성은 더 이상, 녹취록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윤미향이가 얼마나 많은 돈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충분히 정말 상상하고도 남는다. 이미 한 달 이상이나 끌어온 이 사태만 보더라도 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번 녹취록을 보면 마포 쉼터 소장이 역시 돈과 관련, 즉 윤미향이 다 시킨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마포 소장이 마음대로 돌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에 관련된 비리 의혹, 이런 것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 마포 쉼터 소장과 관련된 원인 분석에서 제기한 대로, 역시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가고 이 여러 가지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언젠가는 소환 대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윤미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감출 것이냐, 이런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 때문에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녹취록을 보면요. 그래서 이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씨입니다. 이 며느리가 6월 1일 날 마포 쉼터로 갔어요. 이 마포 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는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이 검찰 이미 5월 20, 21일 또 이 5월 말경 서너 차례에 걸쳐서 마포 쉼터, 또 정의연 사무실, 그 다음에 안성 쉼터, 이런 데를 전부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확대될 때 그런 상황에서 6월 1일 날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사망한 손 씨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간에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이 이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6월 1일 날 가서 이 손영미 소장을 만났어요. 이 며느리가 만났는데, 그때 이 손영미 소장이 돈을, 이 통장 2개를 갖고 왔는데, 그 통장 2개가 다 손영미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그 통장을 보니까 각각 2천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2개. 그러면서 손영미 씨가 한 얘기가, 이 길원옥 할머니가 사망 후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주라고 했다. 통장 하나는. 그리고 통장 하나 1,000만 원짜리는 본인 장례비로 써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짜리 통 합쳐서 2개를 이 할머니 며느리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이 손영미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다. 자꾸 압수수색하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손영미 소장하고
그다음에 기론옥 할머니의 며느리 조 씨하고는 쉼터 2층에서 또다시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 며느리가 손영미 소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져온 통장은 지금 소장 명의 통장 아니냐. 그런데 소장 명의 통장 말고 길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명의 통장 내역을 좀 하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손영미 소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 할머니 명의 통장 2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는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농협은행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체국 통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며느리가 며느리 얘기가 뭐냐면 통장을 보니까 살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며느리가 살이 떨린 거예요. 왜 떨렸느냐? 매달 350만 원씩이나 받은 정황이 그 할머니 통장에 딱딱 돼 있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게 보니까 누군가 그 돈을 다른 누군가 계좌에서 다 뺐더라. 그러면서 돈이 2천만 원도 나가고 400만 원도 나가고 500만 원도 나갔다.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진짜 오해할머 할머니를 앵벌이 시켰구나 싶었다. 이렇게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통장을 다 본 다음에 이 손영미 소장한테 이 할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어디 쓰였는지 알고 싶다. 자기 시어머니 돈.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갑자기 무릎을 팍 꿇었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 돈이 어디다 쓰였나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데 이 무릎을 딱 꿇고 있었는데 1층에서 이 말하자면 할머니의 양아들인 목사님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어머님이 피곤해 보이니 빨리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손영미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벌떡. 그래서 이 며느리가 소장님 그것 좀 해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쉼터를 빠져나왔대요. 이게 6월 1일자 상황입니다. 이 녹취록 내용입니다. 결국. 그래서 다시 6월 3일날 이틀 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내용이 뭐냐? 소장님 아직 멀었나요? 은행 가시면 5분 내지 10분이면 금액 사용처 기록을 다 출력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주시나요? 바르게 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 메시지로 답한 게 아니라. 뭐라고 전화 걸어와서 얘기를 했느냐? 2017년 위안부 배상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은 정의연에 기부했고 1천만 원은 당시 황 목사님 부부께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아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손영미 소장이 할머니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쓰시라 이러면서 1천만 원을 줬는데 그게 배상금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야말로 할머니가 쓰라는 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배상금으로 나온 돈 중에서 1천만 원을 돌려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위안부 배상액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정의연에 기부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참말로 5천만 원을 기부한 건지 아니면 기부한 것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기록 적당히 해놓고 윤미향이가 빼돌린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녹취록에 보면 또 세 번째 의혹이 있어요. 거기에 유언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녹취록에. 이게 세 번째 의혹인데 뭐가 돼 있냐면 금년 5월 달에 이 황씨 부부 그러니까 이 수양아들 부부가 쉼터에 연락해가지고 윤미향이가 왜 그런 유언장을 갑자기 받아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이 윤미향이 지금은 이 정의연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 윤미향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미향 만나게 안 해주고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측에서는 이 윤미향과 관련된 이런 지금 이 녹취록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인 이나영, 그 다음에 한경희 사무총장 3명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요청했지만 답변이 안 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대부분 부인할 수도 없고 이제 시인할 수도 없고 대충 이 지금 녹취록에 나온 얘기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유언장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현재 인터넷에 이 길원옥 할머니의 유언장이 지금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명이 공동대표를 만났던 비영리 단체 김복동의 희망이 있어요. 이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가 작년 5월 달에 유언장에 관한 윤명과 할머니의 대화 이런 걸 다 함께 올렸다고 하는데요. 유언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저와 관련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길원옥 할머니 본인과 관련된 모든 일 정리, 이것을 정대엽 윤명 대표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윤명이가 알아서 돈이고 뭐고 마음대로 하라 이겁니다. 맡겼으니 이렇게 유언장까지 돼 있으니 법적으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유언장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돈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러한 녹취록에서 나온 이런 비리 의혹들, 이것은 비리가 아니다 이거죠. 다 윤명한테 맡겼으니까 어떻게 처벌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의원에 배상액 1억 중에 5천만 원 기부하기로 됐고 1,000만 원만 드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이번에 제기된 이 녹취록에서 나와 있는 모든 의혹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까지도 검찰에서 전부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비영리 단체들의 회계의 투명성, 그야말로 서방 선진국 수준의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해내는 그런 수준의 아주 높은 깨끗한 투명성, 그리고 철저한 정부 기관의 감사, 그리고 이러한 비리 의혹이 나왔을 때는 즉각적인 수사,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춰놓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위안부 지원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2018년도에 23,038달러 기부금 수립을 올렸다. 이것을 당국에 신고했는데요. 회계 비용으로 1,300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내용을 24쪽에 걸쳐서 세세하게 밝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위안부 지원 단체도 은행 수수료 16달러까지 적은 14쪽 분량의 회계 보고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위안부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투명한 회계 실체예요. 자, 반드시 도입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